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손건입니다. 간혹 공공장소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양보했는데 되려 불쾌해하시는 어르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불편을 감수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여간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순간은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으시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법정 기준 나이는 65세지만 이게 물리적인 나이는 그런데 심리적인 나이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면 나이 든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노인이 된다라는 건데요.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 미룰 수 있다면 미루고 싶은 노년기를 준비 없이 맞이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한 달에 한 번 좋은 책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순옥 작가의 초보 노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동네 책방 심다의 김주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책방 심다 김주은 대표님과 김순옥님의 에세이 초보 노인입니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마다 책방에 계시니까 정말 다양한 책들을 만나고 그러실 텐데요. 저라면 이 초보 노인입니다라는 제목만 봐서는 선뜻 손이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책을 고르게 되셨나요? 네, 아마 저도 제목만 이렇게 등이 꽂혀 있으면, 책이 꽂혀 있었으면은 안 골랐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되게 예뻐요. 여기 노란 색깔 이렇게 초보 노인입니다 적혀 있고, 노인이긴 노인인데 초보 노인이라니요. 되게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초보하면 사실 작고 어리고 그리고 뭐 미숙하고 이런 거 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노인에도 초보가 있다는 이 발상이 정말로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번 달에는 뭘 소개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 짝꿍이 이 책을 먼저 봤나 봐요. 그래서 원래 책 저보다 많이 안 읽거든요. 네. 근데 보고 나서 제가 고민하니까 이 책 재밌어 하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책 추천 잘 안 하는데 해서 그래서 저도 읽고 오늘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노인이 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좀 많이 슬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한적인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 책을 만나시기 전에 노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막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뭐 젊으니까 바빠야지 정상이야 막 이렇게 막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특히 그 노인이 되는데도 이게 책에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적응 기간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그 개념 자체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더 정확히는 나이 든 내 모습을 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좀 저희 집 안에서 남편이랑 저랑 나이 드는 거에 대한 거가 좀 이슈가 화두가 됐었는데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 짝꿍이 갑자기 한 2, 3년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되게 대식가거든요, 저희 가족이. 근데 밥 먹고 나면 계속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니 먹는 양을 줄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먹는 걸 줄여야 되나 봐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있는 개념이었고요. 제가 같이 사는 7, 8년 사이에 처음 있는 개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다가 저희
작곡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반인데요. 신체 나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본인도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늙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저한테 몸도 마음도 늙지 않는데 생각도 늙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늙는다는 게 뭘까? 뭐 늙는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저희 집에서 이런 노인이 된다. 나이듦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김순옥 작가가 실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엮은 책이죠. 네. 이 60대 초입의 작가가 집을 이제 구하는 이야기부터 나와 있는데요. 집을 너무 급하게 구하는 나머지 좀 선택지 없이 실버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기는 뭐 준비를 했죠. 왜냐하면 전원주택 같은 데 살고 싶어 했었거든요, 작가가. 근데 이제 찾다 보니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 좀 자기 이제 그 비용에 맞게 새 아파트 이제 그러니까 그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그게 실버 아파트였고 여기서 이제 겪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안에 시간은 사실 실버 아파트니까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고 한 번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집을 구하고 했던 시기가 60대 돼서 초반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노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스스로 좀 인정을 못하는 시기에 뭔가 그런 자기가 노인이 되고 그러니까 나이듦에 대해서 맞닥뜨린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작가가 어떻게 처음 실버 아파트에 살게 됐는지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작가가 입주한 아파트가 60대 이상만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개념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실버 뭐 타운 이런 거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버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고 그 60세가 돼야지만 이제 입주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특이하게 입주 자격을 얻게 된 그 저자가 저랑 같았어요. 4살 많은 남편이랑 같이 이제 실버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고 그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입주를 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주택에 정착을 했는데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가격에 맞춰서 준비도 생각도 없이 실버의 세계에 입성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작가가 입주한 실버 아파트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 작가가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공인중개사 방문할 때부터 달랐대요. 뭐 이렇게 아파트 설명을 해주는데 보통 그 실버 아파트는 우리 30, 40대 때 젊었을 때 집 살 때는 뭐 주변에 그 차 타기가 편한지 그다음에 학군이 좋은지 그다음에 이게 향후에 집값이 오를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막 얘기를 하고 따지는데 여기에는 뭐 그런 것보다 병원과의 거리 그리고 되게 좀 난감했던 게 장례식장 바로 앞에 있고 네, 그래서 그 장례식장과 거기에 딸린 커다란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실버 아파트 말고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공동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긴 아파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구내 식당처럼 이제 어르신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제 일정 비용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도시에 사는 노년의 삶을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은퇴하고 바로 입주하신 건가요? 네. 그 작가가 2006년에 교사로 이제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그러니까 60세 때 그냥 바로 진짜 집 이제 옮기면서 바로 입주를 하게 된 거고 지금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66세 책에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57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같은 나이신데 60대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그 실버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실버 주택이나 실버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시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서로 잘 이해하는 분들끼리 의지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실버 아파트에 살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 네. 또 이제 내가 빼박 노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책 속에 나오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이라는 말이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런 시설이 있다는 저도 이 책 때문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버 아파트가 이게 존재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뭐 요양원 같은 데인가? 아니 진짜 약간 픽션 처음에 이게 에세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실버 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놀랐던 것 같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뭐
이제 같이 취미생활 같은 것도 조금 하시고 우리 아파트 보면 그냥 일반 아파트에 그 어르신들 같이 계실 수 있는 노인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의 집의 큰 버전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의지도 하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까 빼박 노인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내가 실버 아파트라고 딱 정해진 그 아파트에 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렇게 세상에 나의 나이듦이 공인 딱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저도 씁쓸하고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작가가 처음 실버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도 이런 네. 거였겠죠? 네네. 문장으로 딱 나와 있어요. 실버 아파트는 다른 세계였다. 이렇게 실버 아파트에 산다는 건 그냥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산다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에 대한 예습이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원주택에 살고 싶었는데 실버 아파트에 가게 된 거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 준비 없이 생각도 없이 진짜 덜컥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노인이란 세계에 이렇게 풍덩 빠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지만 심리적으로도 되게 고군분투하고 당혹감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남편분도 함께 입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분은 생각이 조금 달랐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4살이나 많으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4살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랑 뭐 이렇게 세대를 꼭 나누긴 좀 그렇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MZ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고 네. 남편은 X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같이 공유했던 그런 문화나 이런 것도 다르고 뭐 또 성격도 원래 그 사람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남편분은 저와 달리 뭐 당혹감 없이 거기에 잘 적응을 해서 탁구 동호회 이런 데도 가입하고 여러 가지 좀 생활을 그래도 저자보다는 좀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책방 쉼다 김주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책방 쉼다 김주은 대표와 책 이야기 김순옥 작가의 에세이집 초보 노인입니다 만나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3장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1장과 2장은 자신의 노년을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이고 3장은 이제 온전히 노인으로 살아가는 작가의 삶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우선 마당발 할머니는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마당발 할머니는 여기 지금 사실은 여러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당혹스러웠는데요. 마당발 할머니는 여기저기 저희 아시는 마당발처럼 네. 다 이렇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알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넓게 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고요. 제가 지금 마당발 할머니가 조금 헷갈려서 다른 할머니를 먼저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네. 되게 인상에 남았던 할머니여가지고요. 시폰 원피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원피스 입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사실 이 저자도 그 시폰 원피스가 사실 아무나 이렇게 소화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옷 입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할머니를 보고 식당에서 보고 되게 고운 할머니시다, 예쁘고 되게 멋쟁이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입으면 더 멋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 보면서 나이 들어도 뭔가 예쁜 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막 이렇게 있겠구나라고 작가가 처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할머니들 그리고 노인분들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노인들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캐릭터에 뭐 아픈 할머니도 나오시고
아픈 할머니를 돌보면서 기타를 친 할아버지도 나오시고 그리고 마당발 할머니 나오시고 그리고 시폰 원피스 뭐 입은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들이 각각 나오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그냥 퉁쳐서 다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노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처음 생각을 했다는 그 얘기를 보고 할머니들도 아니면 할아버지들도 우리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 다른 존재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방금 이제 앞서서 몇 네. 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투쟁가도 계시잖아요. 네. 밥값 인상에 분노하면서 머리에 띠를 두르신 투쟁하는 할아버지 네. 소개도 좀 해주세요. 아, 네. 여기에 그 지금 그 밥값이 뭐 이제 뭐 외부 사람들은 뭐 몇천 원, 9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밥값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밥값 투쟁하는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식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서 밥값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밥값을 뭐 이러이러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은 괜찮은 건데 너무 안일하게 그 관계자들이 일을 한 거죠. 밥값을 올리겠습니다. 6,000원 하시겠습니까? 7,000원 하시겠습니까?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도 없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노발대발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 물론 이제 먹는 거니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게 투쟁을 한다거나 잘못되면 당장 나 먹는 거 다음날 불편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 이제 막 분노를 하셔가지고 밥값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막 토로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투쟁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로 투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밥값은 이제 설문을 해서 올리는 거에 동의를 하긴 했는데 그때 그 7,000원, 6,000원에서 7,000원에 돼 있었는데 7,000원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지글이 올라간 거예요. 투쟁은 일어나지 않고 네. 이제 7,000원에서 올라갔는데 저는 이 투쟁한 할아버지보다 그거를 이제 결과를 붙여놓고 엄청 고상하게 생기신 되게 이렇게 여성 노인분께서 뭐뭐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반 욕설을 섞어가지고 네. 이렇게 팩트 폭격한다고 그러죠. 네. 딱 던지는 그 모습이 되게 더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보면요. 실부 아파트에 입주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각각 저마다의 삶이 있고 또 개성도 강하시잖아요. 네. 이 책 속에서 노인은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라지만 이분들을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막 책에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봐도 그렇고 그냥 당장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 전형이 베이비 부모고 저는 거기에 딱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니까요. 네. 아까 나이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엄마 보면 엄마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면 예전에 좋아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책을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뭐 여전히 책 좋아하는 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문화활동이나 이런 거 있는 거 들으시면 거기 가서 관심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못 해보신 것들을 각자 어머니 친구들이 사실은 저희가 나이가 들면 자기의 소득 수준이나 뭐 환경에 따라서 다 이렇게 사는 곳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또 그게 묶여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다시 또 사회가 한번 재편성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시기에. 그러면서 그 재편성 되면서 자신만의 행복, 자기만의 즐거움이 뭔지 그리고 나는 시기로 쳤을 때는 이 노인 시기가 저희 인생 전체 안에서 제일 긴 시기더라고요. 저도 네. 이번에 처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기 안에서 어떻게 나는 행복하게 살지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똑같아 보이지만 각각의 다른 인생을 사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인상은 이건 것 같아요. 늙음은 싫거나 좋거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나 또한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그거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지금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근데 나 또한 나이가 들고 신체적으로도 이제 나이가 들고 뭔가 생각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도 마음도 다 나이가 든다면 어떻게 나는 나이를 드는 걸 나이듦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더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게 된
첫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게 외모가 훌륭해서 이쁘다가 아니라 젊음 자체가 예쁘다라는 뜻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네. 이거 저희가 또 밑에 세대를 바라보면 그렇겠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좀 많이 내려갔군요. 그냥 저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만 봐도 진짜로 예쁘거든요. 뭐 네. 아내도 예쁘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학교에 강의 나갈 일이 있는데요. 학교에 가면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그 예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예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자체로 어린 생기라,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생기가 있지만 좀 다른 부류의 네. 우리가 절대로 다시 되돌리거나 갖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 예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이 특별한 건 늙음의 자연스러움도 생각하게 하지만 또 역으로 젊음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게 젊음의 소중함은 전부 다 느끼는 것 같은데 그냥 단지 신체적으로 막 젊고 건강해서 이런 것보다 젊음 시간이 짧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조금만 그 앞에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스텝 뭐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떤 환경에 뭐 어떤 내가 가진 부를 재편성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진짜 좀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나이 드는 것과 나이 들었을 때 내 삶과 관계를 어떻게 살 것인지 나의 철학을 좀 다시 정립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의 젊음이나 아니면 어떤 조금 다른 종류의 젊음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퇴직 이후의 삶이 짧아도 20년, 네. 길면 30년, 40년 정도 되잖아요. 이 책을 만나면서 또 사람의 생애 주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길게 이 네. 실버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인생의 산막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지금은 저희가 산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령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낄 때는 사막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 노인이라고 이 책 읽어보면 아니고 통계 이런 걸로 보면은 보통 자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때가 69세, 69점 몇 세인가? 70세가 돼야지 이제 노인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된대,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조금 나눠가지고 한 60대에서 75세까지 노인 산막이라고 하고 90세, 100세까지 진짜 가잖아요. 저희 지금 사실은 저 어저께 할머니랑 통화했었는데 저희 할머니 96세 거시거든요. 근데 아직 건강하세요. 물론 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한 75세나 80세부터 한 90세까지 아니면 90세 이상까지 해서 사막으로 나누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부터는 최소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만 생각해도 엄마가 되게 늙었다고 생각이 들었다가 근데 엄마 하시는 거 보거나 아니면 그 사회적 나이나 이런 거 딱 봤을 때 그리고 이 책만 봤을 때도 엄마는 노인이 아직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그 노년 생활을 같이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다. 나 바쁘다고 뭔가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엄마의 노년 생활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라디오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엄마한테는 소개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당장 엄마한테 가져가서 좀 드리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대표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 그 책 속에도 제일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제가 조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한다고 해서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인생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 있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죽음 전에 지나야 할 실버기는 어떤 생의 주기보다 길다. 그 긴 시간을 견뎌내는 일에 위로와 공감이 필요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글쓰기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 실버들, 특히 초보 실버에 들어선 이들이 나처럼 방황하지 않길 끝까지 담담하며 당당하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책 지금 실버기 노인기에 이제 접어드는 은퇴하신 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다음 페이지를 같이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책방 심다의 김주은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